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이번에는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거고요. 늘상 설명드렸지만 예제가 다 거기다 보니까 그림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많이 하시는 실수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삼아 보시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체부터 해서 보자면은 일단 거칠기는 이쁘게 잘 하셨는데요. 일단 요 글자가 너무 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인쇄할 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렇게 살짝 좀 띄워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호들은 이때까지 본 것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이쁘게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시험 들어가는 것도 해 놓으셨고요. 이제 천천히 한번 보자면은 일단 여기 4-M4 깊이 8 되어 있는데 이거는 깊이가 아니고 주의하실 게 하실 거면 나사 깊이 이렇게 하시던가요? 아니면은 한글로 탭 아니면 영어로 TAP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90도 등간격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여기 보시면 각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진 거 이렇게가 90도만큼 누워 있다 라는 뜻인데 이것들은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빼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시선으로 이렇게 빼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요. 권장하진 않아요.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이렇게 지름값 빼신 거랑 이렇게 탭 깊이 주시는 게 싫다면은 요 취소 하나 빼셔가지고요. 4-M 쓰고 뒤에 슬러시 그 다음에 뭐 TAP 이런 식으로 하시고 뭐 깊이가 8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표시하시면 됩니다. 네, 타이핑 치기 싫으시면 그냥 표시하는 것도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선 빼가지고 막 넣고 하실 것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표시하기 편한 거 하시면 되는데 그냥 넣고 그냥 4-M 그 정도 넣는 게 아마 손이 좀 덜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나사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인벤트에서 넣어보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쉽게 나사 표시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가 안 되어져 있는가 보시면 되겠고요. 각도 30도 있으니까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고 잘 되어 있네요. 한 4분의 1 잘라 놓고 요것들은 일단 0번 일단 가장선 놔두고요. 일단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교차까지 놔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직각인 상태로 있으면 또 감점 먹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은 돌리겠습니다. 돌리는 각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에서 80도 사이에서만 그냥 이쁘게 돌려 놓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은 파이 하시는 거 맞는데 또 치수 깨 놓으셨네요. 뭐 그건 크게 의미 없으니까 상관없고요. 이건 높이값 다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리브의 두께 값을 주셨는데 이런 것도 하려면 다 일일이 또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리시는 것보다 취소 표시하기 좀 힘들잖아요. 아시기보다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넣어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반밖에 안 나온 거니까 대칭 시켜서 보내고 이렇게 그냥 치수 표시를 하시고 여기 화살표 있는 것들처럼 반 잘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치수가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치수는 이쁠수록 보기가 좋은 거예요. 이럴 때는 거칠기는 X라는 거 잠깐 눈에 띄어서 좀 바꿔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 뭐 사이값은 표시하실 거 없고요. 이런 정도만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치수 하나 빼시고 다음 전체 하나 빼시고 치수도 틀리네요. 그 다음에 얘들 한쪽이 안 나오니까 특성 가서 한쪽 날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선은 필요 없죠? 지우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게 따로 취소 빼잖아요. 지금 중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애야 되니까 얘는 아니면 요거 한쪽을 지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들은 파이가 아니니까 파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원이잖아요. 반지름도 표시하실 거 없고요. 같은 겁니다. 지금 겹쳐요. 그래서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없애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값 되어져 있고요. 요거 이제 긴 것들 없어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이렇게 보고 있다는 뷰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요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표시하실 때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 표시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요만큼 들어가는 거라도 하나 표시하시는 게 여기 있는 치수랑 엮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15가 나오네요. 여기 또 14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차이가 나면은 안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거칠리 W 다 됐고요. 그냥 아까 바닥이니까 X고요. 요 대칭인 것들은 다 0번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들은 그냥 다 칼라 주셨네요. 레이어 최대한 안 쓰려고 하신 것 같은데 뭐 레이어 안 쓰는 건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 꼭 써라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굳이 막 레이어를 많이 만드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 다 됐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치수가 없네요. 여기 R값 들어갔을 텐데 R값 3짜리가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치수들 다 표시됐고 베어링 끼는 자리 H7 다 되어 있고요. 거칠기 지금 양쪽에다 다 넣으셨는데 이게 원통이기 때문에 한쪽에만 주시면 돼요. 양쪽 다 주실 건 없고요. 그리고 여기도 베어링 닿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거칠기 Y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요것들 복사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거칠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글자는 노란색, 기호는 흰색이나 빨간색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넣어보자면은 요거 있으니까 요렇게 그리고 여기도 요거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고 넣어주시고 거칠기는 뭐다? Y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씩 여기 글자가 살짝씩 뜨시면 더 좋겠네요. 이렇게 예쁘게 나오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본체 쪽은 뭐 크게 건드릴 거 없고요. 여기 이제 아까 뭐 투상 그 뷰 안 나왔던 거 그리고 치수들 겹치는 것들 다 없애는 거 정도로 건드리면은 뭐 여기 나사 잘못된 거랑 없겠는데요? 아, 요것도 하나 있네요. 요렇게 둥근 모양입니다. 한쪽만 둥근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금 원을 다 잘못 그리셨네요. 즉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게 같은 선이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선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가 같은 선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두께가 더 두껍네요. 이게 두께가 지금 이거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두께 잘못 빼셨네요. 네, 두께를 잘못 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원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얘가 요만큼씩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없고 요만큼 없고 그래서 한쪽만 해보자면은 아이고 선이 두 개가 됐네요. 한쪽을 버리고 R값 3짜리 이렇게 주시고 선이 안 날라갔네요. 날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위치가 안 맞네요. 그래서 이거 연장시키고 선 없죠? 다시 R값 주고 날리고 이 선 없애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위치가 안 맞습니다. 지금 이거 높이가 안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치수 여기 또 파이 아닙니다. 이거 파이 아니니까 넣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존재가 없어야 돼요. 굳이 넣으실 거면 이렇게 파이가 들어갔어야 되죠. 요 지름값 요거는 튀어나온 쪽이니까 지름이 아니거든요. 이쪽은 상관없어요. 왜냐고요? 여기 원통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추시면 되는데 그것들이 좀 아쉽네요. 그래서 여기 뭐 안지름들은 뭐 맞을 테니까 뭐 걱정할 건 없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 모양이 좀 틀렸습니다. 이제 그거랑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또 빼먹으시는 건데 뭔고하니 옆에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잘라서 표시한 거거든요. 요 자리를 이렇게 돌려서 표시한 거지. 회전 단면한 거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면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증분 가져가도 되는데 저는 일단 급하니까 선을 좀 껐고요.
그 다음 트림 갖고 좀 자르고 수평선 만들고, 간격은 뭐 정해진 거 없습니다. 자, 한 3만큼만 띄울게요. 다시 늘렸고요. 그 다음 이렇게 버리고 선을 다시 하나 이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하늘색 없으니까 그냥 컬러를 넣을게요. 넣었고요. 가운데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직각되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각지게 각 잡혀주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힘드신 분은 이렇게 그냥 대략 직각 모양 나오게 지수는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 글자 크기 5짜리에서 대문자 A 에서 이런 식으로 선 끝에 놨습니다. 자, 그 다음 복사 가지고 요거 끝 요렇게 땅 달아놨고요. 그리고 선 갖고 요렇게 그냥 비슷하게 해도 되고요. 지금 각을 알고 있으니까 로테이트 해가지고 지금 시계 방향 돌거든요. 135 돌리고요. 그 다음 이것도 복사해서 여기 밑에다가 탁 놔두고, 여기도 화살표 가운데 선 땡겼고요. 그 다음 글자 가지고 글자 크기로 그냥 A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놔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체 밑에다가, 아니 위에 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써놔야 돼요. 단면 한 칸 띄우고 A 다시에서 A에서 A 다시 이런 식으로. 위치는 뭐 그냥 보기 편한데, 아니면 요쯤, 아니면 요렇게 위쪽, 아니면 그림 아래쪽, 아니면 옆쪽, 그래서 편하시게 그냥 그림들이 잘 보이는 쪽 에서 이제 알아봐도 이렇게 잘랐으면 이렇게 나오는겠구나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뷰랑 또 겹치니까 그냥 권장하고 싶은 게 한 이쯤 되겠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요거 동심인데 파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원이랑 맞춰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만 보니까 여기다 들어갔네요. 60에 지금 끼워치면 들어가야 되는데 위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분이 꽤 많던데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즉 이 자리에다가 그냥 이거 복사해 가지고요, 이렇게 놔도 돼요. 그냥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바닥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구멍이 평행하게 가나 이 구멍 평행하게 가나 같은 거잖아요. 이제 단지 이제 평행하는 거리에 따라서 공차가 달라진다는 거,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비를 막 넣어서 뭐 할 건 없어요. 그래서 답안지 보고 그냥 참고하신 것 같은데, 굳이 뭐 답안지 따라해서 복잡하게 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저한테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얘는 일로 가야 되죠. 반대편도 넣어주면 제일 좋고요. 수직된다는 거. 0.009 아닐 텐데 0.009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거의 뭐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비슷하게 해주셔야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비슷하게 나오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본체 쪽은 크게 건드릴 거 없이 뭐 정리는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순서대로 가자면 이제 2번 쭉 가겠습니다. 자, 축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는 실수가 그 나사 부분이잖아요. 나사 부분은 거칠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빨 줬는데 굳이 깎아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둘 다 주셨는데 둘 다 들어가면 안 되고요. 한쪽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가는 선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꼭 이 표시를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분 꽤 많던데, 이런 것들은 시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벤터에서 하든 캐드에서 하든 뭐 크게 문제 없이 웬만하면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의 공차 들어갔고요. 끼워 맞춤이랑 폭, 간격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 이제 베어링 끼는 부분에 알값이 없네요. 그리고 요 자리 이제 두께랑 지름값, 예, 다 들어가 있고요. 나사 표시되어 있고 끼워 맞춤 되어져 있고요. 폭이랑 되는데 이 폭은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전체 폭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전체 폭으로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지름값 일단 베어링 끼는 쪽 지름은 없습니다. 이제 그냥 그것들 하시는 거랑 이제 폭이랑 되는 거. M20이고 24면 이 간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텐데 제법 차이가 많이 나게 그리셨네요. 이것도 규격집 안 봤다는 뜻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거 전체 폭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양쪽 다 지금 그냥 못하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못되게 주는 게 아니고 이거 커버가 있으면 온실이 있어요. 여기는 안 그랬는데 얘는 아마 옛날 거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머 블럭 들어가 있을 텐데 온실 끼는 못다이로 한다고 그냥 보시고 그냥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는 플러머 블럭 지금 이제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말아먹고 생겨가지고 X자 줄무늬 있는 것들. 그래서 온실 이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끼면은 온실이 끼는구나. 그래서 이제 커버는 안 그리니까 온실 쪽은 버리고요. 온실 끼는 구멍에 이제 축에 대한 그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R값 주고 얼마만큼 각도가 있고 이 사이 거리가 얼마인지 지금 이렇게 지름값 나오지만 맞춰서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네, 가급적이면 자꾸 해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지금 나사 쪽에 거칠게 들어갔네요. 주시면 안됩니다. 이거 양쪽 다 지금 중복이니까 하나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일단 뭐 하셨다는 거에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가는 실선 앞나사 쪽 되는 거 표시는 하셨는데 이 위치가 그 위치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나사 교육지 보는 거랑 이거 나사 틈새에서 맞추는 거랑 요거 높이 차가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 차이가 있다는 건데 일단 하셨다는 거의 의미 그리고 센터 구멍 표시 하셨다는 거. 근데 이거 외양선 아니고요. 가는 선이에요. 가는 선. 그냥 치수선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뭐 공차 화살표 뭐 2개 주셨다는 거 기존 CC 하셨는데 이거는 그리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웬만하면 그리지 마시고요. 그냥 공차에다가 그냥 흰색 한 많잖아요. 검은색 한 말고요. 거기다가 그냥 하나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네모칸 이쁘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가 손끝에 가게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양쪽 다 똑같은 거 하셔도 되는데 근데 기왕이면은 좀 구분시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다가 C 다시를 하겠습니다. C 대시 이렇게 그래서 선끝 이렇게 놨고요. 그러면 여기는 C 대시 쪽이 더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그냥 C 대시에서 다시 C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쪽을 물려서 이쪽으로 이제 축이 뻗어 나가는 거 기준으로 볼 때 이쪽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쪽도 이쪽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기둥을 나갈 때, 즉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을 잡아가지고 고정을 시킬 때, 즉 이렇게 이제 나간다 뜻이죠. 휘는 게 이렇게 휠 거 아니에요. 중력 때문에. 그 상태일 때 본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V자에다 걸어가지고 이쪽을 중심으로 보겠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길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볼 때 이제 보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하신 건 좋았는데 이거 센터 구멍 표시는 기왕이면 여기 지름값 큰 쪽에다가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홈 파는 거다 보니까 그만큼 축의 강도가 떨어져요. 이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들으실 텐데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건 그냥 해라 안 해라 그러니까 무조건 해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해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축이 길면은 한쪽을 이제 선반이나 다른 기계 가지고 잡고 회전하면은 이 자리가 울거든요. 그러니까 회전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은 이만큼 올 때 이쪽이 한 이만큼씩 흔들려요. 즉 이제 저희가 막대나 빨대 같은 걸로 자꾸 비비면은 먼 쪽이 많이 휑휑휑 돌잖아요.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살짝 홈을 파서 심압대라는 걸 걸쳐요. 즉 우는 건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 홈인데 그걸 해버리면 축의 강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홈을 판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지름값 큰 쪽에다가 센터 구멍을 표시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은 24가 더 큰데 지금 20이 들어가 있죠. 뭐 힘을 안 받는 장치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은 지름값 큰 쪽에 줘서 상쇄되는 그러니까 좀 깎이는 뭐 축의 강도를 좀 더 덜 깎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다는 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은 뭐 그 정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끼워 맞춤도 다 들어갔고요. 자 이제 3번 스퍼 기어 보겠습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 표에서 테두리는 외형선으로 가셔야 되고요. 네, 초록색.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데 강의에서 뭐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노란색을 씁니다.
이건 그냥 제가 강의할 때 쓰는 겁니다.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체의 높이는 104가 아니고요. 그냥 이빨 한 개의 높이에요. 그냥 이빨 한 개의 높이에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냥 요거 높이에요. 요거 높이 지금 4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감점 세게 먹힙니다.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전체의 높이 같은 경우는 일단 계산식이 m 곱하기 z, 그러니까 m 곱하기 2.25예요. 그래서 지금 m이 2대 있으니까 2.25 하면은 4.5가 되죠. 2에 2.5니까 4.5는 식으로. 그 피치원의 지름은 일소가 50이니까 100 맞는데 원이잖아요. 옆에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서 파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밀도 같은 경우는 지금 글자를 좀 작게 하셨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작게 하지 마시고, 요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8로 하셨네요. 내리고 칸을 늘렸고요. 그리고 양 잠깐 버리고 선 한 개 다시 놓고 하고요. 이렇게 가운데 놔두고 얘는 대칭으로 반대편 보낼 거고요. 선 없애고, 그 다음 얘들 글자 크기가 지금 됐는데 3.5 왜 이렇게 크죠? 오, 상당히 큰데? 3.5 맞는데? 줄이 길어서 그런가? 예수까지 꺼놨고요. 그 다음 나머지 요렇게 그냥 두 줄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글자 뭐 작게 하실 거 없고요. 그냥 이렇게 두 줄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상 얘기하지만 보기 좋은 답안지가 채점 할 때도 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좀 정갈하고 깔끔하게, 그러니까 본인 위주가 아니고요. 남이 봐도 그냥 이 정도면 한눈에 뭐 깔끔하게 잘 보이네, 이렇게 되게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글자가 좀 잘 보이네 싶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해칭도 지금 깨놓으셔가지고 좀 대충만 쭉 해볼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높이가 지금 4.5 내려갔을 때 이 선 아니고 위에 건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떠야 되죠. 이거 그냥 뭐 귀찮은데 어때요 하시는데 티나요.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티나요. 그리고 여기 챔퍼 값은 m 값이나 m 값의 반만큼 챔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거를 보고 하나요 하시는데, 그냥 문제 보시고 센터 했을 때 위쪽으로 끝나면은 그냥 m 값의 반인 거고요. 선까지 가면은 m 값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문제 나온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 공차값 주셨고 한쪽 화살표 날려 놓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높이는 안 맞네요. 이것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인벤트에서 내려오니까 크게 뭐 손드실 건 없을 텐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게 한 번씩 검사하다 보면은 걸리더라고요. 아차 하는 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10.3이나 이 두께가 안 나올 텐데 상당히 두껍게 나왔네요. 두께가 4니까 지금 채소 깨닫고 난리셨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해 놓으세요. 해 놓고 하셔도 되는데, 도저히 나는 이게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 즉 이제 매번 특성 가서 하기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아예 통으로 그냥 대칭 표시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통으로 표시하셔도 돼요. 이렇게 통으로 표시하시고 이렇게 이제 폭이 얼마, 그 다음에 높이 얼마 해서 이제 공차값 주시고 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도면 만드는 건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보시고 그냥 표시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난탈하실 건 없어요. 답안지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칠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기호랑 이것도는 잠깐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왜 넣어요 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여기는 뭐 이빨 끝이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빨 끝이니까 그래 그렇다 셈쳐도 여기는 선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긴 왜 넣어요 하시는데,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빨이 이렇게 있잖아요. 스퍼기가 이제 그릴 줄 아신다면 3D에서 그냥 센터란이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있을 때
요 센터 라인, 즉 이제 닿는 부분, 즉 이제 요 자리, 이빨의 경사각을 이렇게 깎아주세요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맹관이 저거 투될 때 저거 안 그리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그 뭐지? 스프로켓은 그리거든요. 네, 스프로켓은 무조건 그리셔야 돼요. 요 이빨 모양 이게 맹관이 거기다 치수가 표시된 게 있어가지고 무조건 그리셔야 되는데 기어는 복잡하고 안 그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표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센터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PCD 글자 넣으셨고 파인 넣을 거 다 넣으셨고요. 두께 공차 뭐 흔들림 2개 뭐 정도 주셨으니까 넣을 건 다 넣은 거고요. 근데 이빨 쪽 모양이 잘못됐다라는 거, 치수가 잘못됐다라는 거, 그래서 대칭하기 싫으시면 이렇게 그냥 표시해도 된다는 거까지 했고요. 여기 선 하나 걸리는 거랑 이빨 높이, 전체 높이, 피치원 지름 나오는 거. 네,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스포기어는 뭐 딱히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네요. 여기서는. 자,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V벨트입니다. 여기도 일단은 가는 실선 나오셔야 돼요. 여기 같은 거잖아요. 이거 A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표시가 따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선 한 개 만들어서 통을 하셨네. 잠깐 깨버리고 요것만 하나 복사해서 A 빼고 다 지울 거고요. 그래서 요것만 요렇게, 요것도 가는 실선입니다. 그리고 선이 이렇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표시를 해주셔야 이제 여기가 A고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뜻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2.7에 6.3 그리고 PCD에 안 들어갑니다. 얘는 스포기어가 아니에요. 그냥 파이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요만큼 폭이 없네요. 네, 그거 없다는 거랑 지름값 넣을 거 다 들어가셨는데 2.7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들어가면은 지금 88 정수 나오는데 2.7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럼 양쪽으로 다 하면은 5.4가 되거든요. 이렇게가. 근데 지금 보시면 3 나오네요. 여기도 그럼 3 나오겠는데? 네, 3 나오는 거 2.7을 바꾸셨네요. 이렇게 되면 또 차이 나니까 또 걸려요. 또 0.4면 어때 하시는데 완전 크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임의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6 나오는데 6.3 돼 있는 거고요. 지금 0.3만큼 전체가 지금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각도도 각은 36 맞네요. 그리고 이렇게 선이 있다고 셈치면 이 선들도 지금 2개, 3개씩 있어서 좀 복잡한데 선도 좀 짧네요. 이 폭이 지금 8 나와야 되는데 지금 9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벨트를 잘못 그리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최대 실격 사용까지 됩니다. 그래서 임의 작도 같은 경우는 항상 기피하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충 그 시간 없는데 뭐 어떻게 하시는 분 많던데 임의 작도는 무조건 실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다 깨서 하셨는데 귀찮다 하시면 대칭 표시하지 마시고요. 그냥 인벤트에서 넘어올 때 그냥 통으로 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통으로. 네, 통으로 와서 일단 요거 중심선이니까 바꿨고요. 센터 표시 안 보이니까 좀 더 당겨 놓고 이렇게 깨버릴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통으로 표시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칠기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안쪽으로. 여기도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하시면 단점이 거칠기도 2개 한다는 게 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손 안 가는 게 어디에요? 대칭 표시 넣고 뭐 치수 날리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 거칠기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것도 안 맞겠네요. 그러면 역시 이렇게도 안 맞아지는 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인벤트에서 했다고 그냥 맹신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센터가 짧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인쇄했을 때 그냥 선 나오거든요. 그럼 센터를 안 했네? 그래서 까버려요. 그러니까 점수를 까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의 작도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그냥 탈락한다. 그냥 알짤 없이 그냥 떨어진다. 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 좀 길게 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시하시는 방법이 일단 지름 쪽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끝에서 여기까지
주는 거 하나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전체 폭 하나 주시면 되고, 여기는 규격집 보는 거 아닙니다. M타입은 이거 규격집 안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사이가랑 이렇게 전체 폭이랑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숫자 좀 가리니까 이런 식으로 잘라서 표시를 해주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하실 거 없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뭐 손댈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지름값 되는 부분들 표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정수 나오네요. 잘못된 겁니다. M 값이니까 이게 바깥 지름은 소수점 나와야 돼요. 5.4씩 더해가지고 나온다는 거. 그리고 지금 각을 하나만 주셨는데 양쪽 다 주셔야 돼요. 그냥 각각이 다 별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센터 위치 폭도 다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2.7이랑 6.3 이것들도 한쪽만 주시는 게 아니고 양쪽에 다 개별이기 때문에 다 따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R값 표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고 두 개잖아요. 그래서 둘 다 당겨서 이렇게 당기시든 아니면 또 따로 해서 뭐 B로 하시든 해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하나만 해서 땡이 아니고 같은 거지만 같은 M 타입이지만 이게 두 개는 별개예요. 두 줄이 안 거쳐지거든요. 그냥 지름값 틀린 각각의 별개, 근데 한 몸에 있다. 그렇게만 보시고 치수 표시랑 공차값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0.5가 좀 작아요. 이렇게 되면 인쇄했을 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글자 크기 3.5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글자 크기 한 2.5 정도 하셔가지고 약간만 작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약간만 작게. 그래야지 인쇄했을 때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작게 해버리면은 그림 그릴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인쇄하면은 잘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너무 작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은 지금 기호가 지금 다 원이 나갔네요. 여기는 이쁘게 하셨는데 요건 좀 아쉽네요. 요거 좀 튀어나갔다는 거 지금 마음 급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튀어나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글자도 조금 작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기왕이면 한 2.5 정도 약간 더 크게 2나 2.5 하시는데 글자는 좀 더 큰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겠고요. 뭐 재질은 뭐 귀찮다고 안 나오신 것 같네요. 그래서 비구는 지금 M 타입만 들어가면 되니까 바꿔보자면은 그냥 M 쓰시고 형 아니면 영어로 TYP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냥 형이 더 나으실 거예요. M형 이런 식으로 한 글자 한글로 하시는 게 타자적으로 적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부품수 뭐 재질은 본체 같은 경우는 한 넣어보자면은 GC250을 권장하고요. 대문자인데 제공 선자있네요. 그 다음 축은 뭐 하나로 되던 단계이죠. 45C. 네. 그 다음 스파운 기어 같은 경우는 강의하신 분들 좀 차이 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쓰는 게 SM45C 435 이렇게 쓰고요. 벨트 풀리도 약간 차이 나는데 저는 그냥 지금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435 이런 식으로 글자가 잘리면 안됩니다. 조금 더 여유를 주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좀 칸이 좀 작아요. 근데 이거 칸은 뭐 정해진 게 없고 강의하신 분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맞춰서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기왕이면 좀 칸은 넉넉하게, 어차피 여기 좀 빈 칸 많잖아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만드는 걸 제가 한번 해보자면은 일단 테두리만 잠깐 복사해 볼게요. 이렇게 있고 요거 하늘색 되어 있는데 외형선입니다. 초록색. 그래서 제가 쓰는 스타일은 그냥 가로폭이 120, 첫 번째는 높이가 15, 그 다음 높이 10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 4개 올라가니까 하나, 둘, 셋, 4개 부품수만큼 올라가고 일단 버렸고요. 그 다음 간격은 20에서 이렇게 하나, 저쪽은 3개, 그 다음 25만큼 하나 더 그래서 위엔 버리고 여기는 좀 더 크게 했고요. 7.5 가도 되는데 저는 그냥 선을 그어서 자르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 쓰고요. 요거는 외양선 지금 컬러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 요거는 문자 노란색, 나머지는 그리고 쭉 당겨서 가는 실선 흰색이나 빨간색 이렇게
만들어서 글자들을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좀 칸이 널찍하거든요. 그래서 SM45심 한번 갖고 와보자면 나왔을 때 글자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긴 것들로 다 넣을 수 있게끔 글자가 좀 큼직큼직하신 게 보기도 좋더라고요. 여기도 뭐 글자 쓰는데 큰 지장 없이 칸도 넓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걸 저는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냥 글자가 좀 이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뭐 걸리는 거 없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벨트 쪽도 대략적으로 이게 뭐 W 맞습니다. 근데 이건 굳이 주실 거 없는데요. 카고보이 닫는 거 없잖아요. 안 깎아도 돼요. 굳이 주신다면 요 자리를 주겠습니다. 저는 요 자리를 W로 굳이 한다면 하시면은 뭐 크게 손댈 건 없네요. 여기 거칠기도 여기 두 개 들어가면 된다는 거, 뭐 그 정도. 요거 이렇게 그냥 통으로 하셔도 된다는 거, 파이 들어가는 거랑 여기 임의로 작동하셨다는 거, 즉 이거 둘이 같이 걸리니까 최대 실격사가 된다는 것도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주소 같은 경우는 뭐 넣으실 거는 다 넣으신 거라고 그냥 보면 되겠고요. 그냥 글자가 좀 작다는 게 좀 단점이고, 원인 한다는 거, 이것도 좀 단점 주의 하시면 된다는 거 하고요. 여기 또 한 번씩 또 물건 나오는 게, 질문 나오는 게, 이거 알은 어떻게 알아 하시는데 저도 몰라요. 문제 안 나오면서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은 그냥 임의라고 보시면 돼요. 임의 작도. 네, 그러다 보니까 임의도 뭘 알아야 하시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값이나 아니면 요 센터 값이나 해서 그냥 둘 중에 작은 걸 하시면 돼요. 둘 다 똑같으면 똑같은 거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다르면은 그냥 제일 작은 걸 하시면 돼요. 네, 그게 제일 무난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 알 값을 준다. 이제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각 나오는데, 기왕이면 저 각은, 이건 제 개인상입니다. 이렇게 주시는 걸 권장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기다 회전 단면 회전 단면 했다고 치면은 간섭이 안 생기거든요. 여기도 지금 각도가 없네, 카고보이. 이렇게 각을 주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임의로 막 이렇게 회전 단면에서 뭐 리브의 두께를 꼭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무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하는 게 오히려 시간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하나의 팁을 좀 드리고 해서 여기까지로 하는 걸로 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을 좀 하자면은, 그림이 좀 임의로 하신 게 좀 많아 보인다는 거. 이제 직접 하신 건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일단 좀 규격집을 안 보고 임의로 하신 게 좀 많아 보인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치수 바꿔 사셨다는 거. 근데 치수 바꾸면 뭐랄 것 같죠? 티납니다. 임의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칠기도 좀 틀린 게 많았는데, 뭐 기아 공차는 뭐 대체적으로 그냥 잘 넣으셨다 정도로 뭐 총칭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